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반에 자살 시도를 한 아이가 있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제 중에 이미 자살을 시도한 가족이 있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 입원한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것도 불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학생은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고 집에서는 매일 맞는다고 말하네요. 향후 대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보고는 한 상황이고 학생은 집에 말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거 선생님 경찰 신고하세요. 위기관리위원회 아마 발동됐을 거고 아마 거기서 지금 조치를 하고 학교에 있는 뭐 위클래스라든지 복지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움직이곤 있을 거예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활부장님한테 말씀드리시던지 교감선생님한테 말씀드리시던지 해가지고 부모랑 분리시켜야 됩니다. 애는 당연히 내가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괜찮게 돼 있고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다가 얘기를 하셨으면 아마 교육청에다가 보고가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 제도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 친구가 가정이랑 분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 안에서도 자살 시도를 한 케이스가 있고 이 아이마저도 자살 시도를 했고 자살 시도를 한 가족이 있는 이 가정으로 가면 이 아이는 맞는다면서요. 얘한테는 이게 지옥 아닐까? 우리가 뭐 얘를 뭐 평생 먹여 살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꺼내는 줘야죠. 그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대책은 마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보고하시고 얘는 제도에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도 신고하시고 이제 지자체에도 신고하셔가지고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를 조금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삶은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아동학대 신고한다고 돼서 100% 이게 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학부모가 위험은 느끼지. 이 의식은 할 거 아니야. 한 번은 겪어봐야지. 물론 아이의 정확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아이는 충분히 이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 다 동원하시고 담당하시는 부장님 계실 거예요. 생활부장님 주로 하시는데 자살 상황 같은 경우는 협의하시고 교감선생님 관리자분들과도 협의하셔가지고 이 아이 최대한 빨리 좀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라면 무조건 경찰 신고했어요. 선생님 진짜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텐데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고. 자, 일단 조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부싸움하는 부모님들 힘들어하는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부부싸움이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부부싸움인 건지. 왜냐면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우겠어? 싸울 수 있겠지. 소리도 좀 지를 수 있고 물론 물건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상처를 입힌다든지 과격하게 들어가면 이건 가정폭력이에요. 가정폭력은 아동학대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고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일단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선생님께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상황이라서 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이 또 아동학대로서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이건 한번 선생님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문화 학생인데 냄새도 나요 라고 한다는 건 얘가 안 씻는다는 거잖아. 또는 옷이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역시도 아동학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아동학대 신고했어요. 저는 무조건이에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생활부장을 하고 아동학대 담당자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이 아이 분위기도 좀 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보시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그런 거 있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의심이야. 그냥 단순하게 의심이야. 그래도 신고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얘기하셔요. 학부모님한테 아이가 뭐 약간 좀 관리가 안 된다, 또는 옷이 너무 더럽다, 또는 뭐 여름에 겨울에도 입고 다니고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인지시켜드려. 근데 개선이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연락을 뭐 2번 3번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그럴 때는 무조건 신고해요.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러 나오잖아. 학교로 나오거든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많이 하시니까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근데 담임 선생님들 중에서는 부담스러우신 분들 계셔. 지금 조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제가 신고한 거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제가 해요. 신고를. 생활부장인 제가 해요. 그냥 신고자 저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 쪽에서 112나 이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 만나볼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라고 하면 그냥 제가 만나요. 담임 선생님께 들은 자료라든지 또는 들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어.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만 해라. 누가 신고했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우리 뒷감당 안 된다. 라고 경찰한테도 힘줘서 말씀을 드려요. 경찰 분들이 이제 그 집으로 가든지 그 학부모가 있는 뭐 회사로 찾아간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연락을 줘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뭐 부모가 이런 식으로 했다. 저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게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경찰 내에서도 APO라 그래가지고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또 연계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지자체도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선생님께서 신고하시기가 좀 두렵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생활부장님이나 생활교육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신고 대신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조희 선생님, 경찰이 전혀 신고자 보호 안 해준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경찰한테 어디서 신고가 들어왔냐, 학교에서 했다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담임선생님께서는 제가 신고 안 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학부모가 쫓아왔어. 그때는 우리는 뭐예요? 위협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선생님을 해하려고 와.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경찰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찰한테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고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자를 보호해주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경찰이 얘기할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찰 중에서 이거를 은연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학교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경찰이랑 얘기를 할 때는. 물론 이분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얼마나 신고가 많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겠지. 근데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경찰이 전혀 신고자 보호 안 해준다는 소리를 들어, 이거는 약간 100%는 아니지만 아니에요 선생님. 무조건 경찰은 신고자를 보호해줘요 선생님 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호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두려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생활부장을 하건 담임교사를 하건 많이 했어. 나는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민원 같은 거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봤자 선생님한테 해야 될 거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한 걸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거를 다시 신고하면 돼요. 뭐 실제로 피해를 입은 게 없고 실제로 뭐 이렇게 해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보호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신고를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마음을 단단하게 드시는 게 필요해요. 마음 약하게 갈 건 아니라고. 학부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교사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샌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마음 단단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실 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예요. 교사들은. 그거 신고 안 하면 선생님이 더 큰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고 선생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아동학대 신고 몇 번 해봤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지금까지 보호 철저하게 받았네요. 다행히 라고 하셨는데, 이게 당연한 거고, 조희 선생님께 교장 교감님과는 상의 안 해도 될까요? 상의하셔요. 하고 싶으시면. 상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동학대는 의심 즉시 신고예요. 교감 교장 선생님이랑 따로 상의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 그럼 상의하세요. 상의하시고 신고하세요. 교장 교감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신고하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교장 교감 선생님들께서 그냥 신고해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 그럼 제가 무서워서요 선생님. 그러면은 뭐 생활부장님한테 대신 부탁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께 조금 더 힘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하셔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학교 상황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해도 됩니다. 전혀 괜찮아요. 자, 고고 선생님,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누가 신고할지 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누가 신고를 할지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는 즉시 신고가 맞기 때문에 위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는 할 수 있으나 즉시 신고를 하는 걸로 생각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활부장님에게 부탁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경찰에게 학교에서 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학교에서 신고한 거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로 학교에서 신고한 거 모르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신고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진짜 말씀드립니다.